백평론가님, 지금 수원지검의 장모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정확히 지금 보도가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 보수 우파에서 가장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부정선거 의혹 아닙니까? 네. 지난 2020년 그 총선이라든가 그 이전에 재보선에서부터 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특히 보수적 인사 한 70~80%는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믿는 게 전반적인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금 같은 선거 시스템에서 어떤 조직적인 부정 의혹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아닌가. 다만 뭐 그런 기술적인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라든가 북한의 해커에 의해서 해킹이 될 가능성은 그걸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장모 검사가 20일 날 그 검사들의 인터넷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윤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이 정말 음모인지 아니면 합리적 의혹인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저도 그 주장에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 장모 검사의 주장은 이제 이런 겁니다. 뭐 대통령을 하게 되면 각 소스, 소위 각 채널의 정보 라인으로 고급 정보도 다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급 정보에 의한 판단이, 이게 사실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뭐 구구 유튜버 채널에 의한 중독이냐 심취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 각종 고급 정보를, 고급 소스를, 고급 정보를 이 취합을 해서 과연 이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개연성이 있었다. 이런 판단에 계엄 선포하는 단초가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결코 그냥 흘려보낼 상황은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명명백백하게 선관위의 부정선거라고 하는 부분을 들여다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어떤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주장인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여야 진영이나 많은 국민들이 선관위의 부정개수라든가 이런 해커에 의한 조작이라든가 이런 의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걸 각 수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수사의 그 기법을 통한 스킬적인 부분에서 들여다보면 이게 밝혀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금 의혹이 점철되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단안이 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서 적어도 이 수사 TF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이 결코 나쁘지 않은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7 재보선 때 그 속구리 투표라든가 그 사전 투표 이런 것이 국민들한테 이거 선거가 제대로 공정하게 관리되는가, 이런 의혹을 많이 제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20년뿐만 아니라 지난해 총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검찰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해봤잖아요. 진짜 음모인지 아니면은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이걸 좀 규명해 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그거 보니까 수사를 못한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무슨 법 위에 있는 기구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모 부장검사 같은데, 이 장모 검사의 주장대로 이런 의혹을 확실히 규명을 해갖고 부정선거가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버리면은 그런 논란은 싹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검찰의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저도 뭐 수사를 해봤습니다만 어떤 거냐면, 선관위에 대한 서버라든가 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어떤 혐의가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인지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선관위 구성 요소가 누굽니까? 다 대부분의 판사 출신들이 그렇죠. 선관위원들 아니겠습니까? 선관위원장부터가 대법원
대법관 아닙니까? 대법관 출신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청구를 하면 거의 대부분 100% 기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원지검의 장모 검사의 주장처럼 협의를 거쳐서 선관위 쪽이 설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돼서 국민적 불안이라든가 국민적 해소,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협조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타협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선관위를 설득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국정원에서 선관위에 관련한 그런 조사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해킹이라든가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선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여야 참관이라고 중재인들이 봐서 다 개수를 직접 손으로 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개수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입력을 하죠, 컴퓨터에. 근데 컴퓨터가 만약에 조작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이게 오류 내지는 조작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그런 경우도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수사 기법으로 좀 규명을 해내서 다음 대선 지방선거 총선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낭비고 초래거든요. 의혹 초래. 이렇게 되면은 국력을 그 손실하고 낭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TF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선관위로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선관위가 계속 의혹이 대상이 돼가지고는 국민적 의혹이 대상이 지금 현실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받게 되는 거죠. 불신을 받아갖고는 어떻게 공정한 선거 관리를 그렇습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버리면 선관위도 나중에 뭐 아주 홀가분해지는 것이고 그렇죠. 국민들의 의혹도 해소가 되는데 최근에만 하더라도 정말 상식적으로 전혀 믿을 수 없는 선관위에서 99명의 중국인 선거관리 보조원인가 이런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12.3 계엄 당시 그 계엄군하고 미군이 협조해가지고 평택학을 통해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스카이 데일리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아마 좀 짜집기 형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전에 시사인이라는 데서 사실은 이 계엄 전국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사실 보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회해서 쓰리쿠션화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중국인 99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사실은 둔갑이 되는 거예요. 선관위와 그다음에 미군 측에 의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평택항을 출발해서 오키나와항에 입항을 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까지 좀 지금 아무런 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보도 내용을 보면은 확실한 무슨 뉴스 소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 당국의 소식도 더군다나 그때 선관위에서는 그 승진자들에 대한 연수가 있었어. 119명의 5급 직원들 승급자. 그게 연수가 거기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시사인에서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뭐 유튜브가 그거 중국인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살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스카이 데일리라는 뭐 저는 처음 들어보는 뭐 매체입니다만 그게 99명이야 중국인인데 그 사람들 압송했다 해. 뭐 이렇게까지 막 지금 비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 진짜 말 그대로 그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일파만파 굉장한 파급이 돼버렸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그런 부정선거 개념을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민경우 의원이라든가 황교안 그 총리까지 한 인간이 어떻게 그런 법무장관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헌재에 그 출석을 한 윤석열 대통령 쪽에 이 배진환 변호사라든가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 조대현 변호사한테까지도 이게 인용이 됐어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런 보도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뉴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 중국인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때 지금 이 기사에는 그 사람들이 무슨 실업수당을 받았느니 지금 99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사해갖고 미국 측에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거도 이게 바터를 한다. 온갖 정말
말이 안 되는 저도 지금 이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너무 어이가 제가 이제 없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99명의 중국 그 소위 말하면 이 전산 조작원들이 만약에 체포가 돼서 혐의가 있어가지고 체포가 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미군 측에 의해서 평택항을 출발한 오키나와항에 입항을 했다면 중국과 미국의 어마어마한 애교 분쟁, 전쟁 납니다. 예, 전쟁 국제 나요. 분쟁뿐만이 아니라 아마 엄청난 해월이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스펙트럼을 넓혀서 생각을 하면 있을 수 없는 이런 기사를 보도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한 그런 기사를 썼다라고 하는 그 의구심이 드는데요. 사실 99명의 중국인들이 성간 이혼의 연수원에 머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99명을 체포를 해서 이 국외인 일본 오키나와항으로 해서 미군 기지에 구금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수백 명이 동원돼야 되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제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럼 참 이런 부분을 사실로 선관위에서 99명을 잡아가는데 선관위원들은 아무도 거기 없습니까? 선관위 직원들도 있을 테고 호송 인원이 있어야 되고요. 이 또 더군다나 미국과 사실 트럼프가 지금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과 취임하자마자 중국 시진핑 사이에 어마어마한 진짜 전쟁 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국제적인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런 뉴스를 그동안 정말 실력을 갖춘 또 유력 언론사에서 팩트체크를 해갖고 보도를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어느 언론사도 단 한 곳도 알지도 보도를 하질 않고 저희가 주로 정통 언론을 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아주 속도간 훈련을 받으면서 그쵸. 팩트체크를 네, 하고 판단을 또 해봐야 정확한 기사를 쓰고 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역량이 있는 언론사의 기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보도를 안 해요. 그렇습니다. 취재를 왜 안 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허위라고 드러났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일부 이름도 없는 무슨 언론사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사 1인 2인 매체 그리고 유튜버들 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완전히 많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야 조회수가 어마어마해갖고 지금 떼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그 언론으로서의 사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 보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번은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 계엄 정국을 비롯한 이런 편성에서 유튜버들이 오로지 그 돈을 벌기 위한 한 방편으로 편성해서 계속 어떤 리얼한 부분들을 확대하고 어떤 페이크 뉴스에 가까운 이런 보도를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유튜버에 대한 비판 내지는 유튜버를 법적인 제재를 해야 된다는 지금 여론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보장을 해야 됩니다.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을 위한 이 프로세스가 왜곡되고 그다음에 손상되고 폄훼되는 이런 보도는 사실 유튜버들도 조금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유튜버들 보도도 정통 언론인 출신 유튜버가 이런 기사를 보도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전혀 언론이라는 것을 근처에도 안 가보고 돈 벌기 위해서 이게 유튜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막 퍼뜨리는 네. 이 가짜뉴스, 진원지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언론인 출신 제대로 된 언론사에서 훈련을 받은 저널리스트가 이런 엉터리 그렇습니다. 보도를 한 데는 단 한 군데 없을 없습니다. 겁니다. 네. 없어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수 쪽에서 이런 거야말로 보수 쪽에서 이런 기사 나오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분들까지는 나서가지고 그걸 선동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래가지고 보수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보수나 건강한 보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판을 하는 건 좋지만 어떤 페이크 뉴스에 입각한 이런 부분을 인용을 해서 이게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편성한 그런 보도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인용한 이 토크 행위 이게 사실은 국가적으로 보면 품격 추락이고 그다음에 국민들 간의 어떤 진영 논란을 초래하는 굉장히 국격을 추락시키는 이런 아주 낭비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장모 검사의 주장처럼 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은 뭐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만은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급 정보들을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은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안 시켰는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왜 안 오고 계엄을 통해서만 그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거기서 서버를 가져다가 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겠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지금이라도 당장 검찰에서 이렇게 아주 국가적인 뭐 관심사를 넘어서 국력 낭비고 논쟁을 또 줄일 수 있는 국격을 훼손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그 진위를 규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정선거가 있다면 그건 엄단을 해야 하고 만약 선관위에 그런 부정선거 조직이 은밀하게 있다. 그걸 잡아내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민주주의가 지켜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는 이런 어떤 의혹에 대한 해소 또 불신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부분들 만약에 정말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발본 세건을 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되고 당연하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각 지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걸 해소하는 측면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사실은 저는 최상목 대행이 이 시점에 별도의 그 법무부 차관이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적인 그 지시를 해서 검찰총장이 TF팀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대검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선관위와 협조를 통한 수사를 해서 이 의혹을 해소를 하는 차원에 밝혀내는 이런 수사가 필요하고 TF팀을 빨리 발족을 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백 교수님의 말씀에 100배 공감을 하면서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더 이상 국력을 낭비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도록 검찰 등 수사 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수사를 통해서 규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